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해체시켰더니 그 다음날 기록에 보면은 그 정조 임금하고 최재공하고 나누는 대화가 그 실록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 시내의 물건값이 하루아침에 반값으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지문으로 게시를 했습니다. 진주민 수만 명이 무리를 지어 서리들의 가옥을 불사르고 부수자 경상우병사 백낙진이 이들을 해산시키려 하였다. 이때 백성이 그를 둘러싸고 삼정의 문란에 대해 항의하였다. 임술년에 경기도 단성, 함양, 계령, 민동 등 여러 고을에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수령을 포위하고 조세를 줄여줄 것을 요구하거나 향리들을 쫓아내고 환곡장부를 빼앗았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느 시기 일이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진주에서 먼저 시작했다라고 해서 진주밀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술년에 시작했다라고 해가지고 임술년이 이제 철종 13년인 을 뜻하는 건데요. 이때가 임술년이라고 해서 임술밀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밀란이라는 난자 붙이는 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봉기 정도로 이렇게 하죠. 진주 농민 봉기라고 하든지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하든지 농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탐구 주제가 뭐냐면, 이게 그 5가지 지문이 있는데, 신라말 지방호족의 성장. 이거는 조선 후기 철종 때 일이니까 상관없는 거죠. 고려 전기 문벌 귀족 사회의 동료. 이것도 상관없고요. 고려 후기 삼별초의 항쟁도, 이 삼별초의 항쟁이라는 거는 그 당시 이제 고려 임금이 몽골에 항복하고 출륙환도 그 광화대에서 나와서 이 개경으로 돌아가고 원나라에 몽골에 항복하려고 하니까 삼별초에서 김방경을 중심으로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그 몽골과 싸우는 그런 이제 항쟁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없죠. 조선 전기 훈구와 사림의 대립, 이것도 양반들 사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조선 후기 농민 봉기의 발생, 뭐 이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지나치게 문제가 좀 평이한 문제죠. 조선 후기에 왜 이런 농민들의 봉기가 빈발했는지 그 이유라든지 그 영향 같은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으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문제는요.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두 보부상, 이 부보상이라고도 하죠. 두 이제 그 상인들이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7패 이현을 돌아보니 통공정책으로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더군. 그러니까 나도 장시에서 들었네. 일부 시전 상인들이 타격을 받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통공정책이라는 말과 금난정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금난정권, 그 다음에 시전,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알아야 이제 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뭐 7패, 여기는 지금의 남대문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 이연이라는 곳은 지금의 이제 배우계를 이제 뜻하는 곳인데요. 뭐냐면 먼저 금난정권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금난정권은 이게 이 전은 시장전자예요. 가계전 점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나는 어지럽다는 뜻이죠. 금은 이게 바로 한자 막을 금자죠. 그러니까 어지러운 가게를
막는 권리 이런 뜻입니다. 금난정권이. 근데 이 금난정권이 뭘 뜻하냐면 이게 조선 후기에 그 시전 상인들, 그러니까 일종의 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전 상인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이 서울 도성하고 성저 심리라고 불리는데 이 지역에서 상행위는 이 유기전을 비롯한 시전 상인들만 장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 없게 그 단속권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 단속하는 권한을 갖다가 유기전을 중심으로 한 시전 상인에게 준 것이 바로 금난전권입니다. 이 금난정권이 언제 부과됐는지는 기록상 정확하진 않은데요. 아마 대략 그 임진왜란 이후에 조정에 그 재정이 크게 부족해지니까 상인들에게 특별 세금을 받는 대가로 이 금난정권을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요. 보통 뭐 임진왜란 이후인 뭐 인조임금 때 실시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난정권이 있으니까 일반 그냥 농민들은 그냥 집에서 닭들이 알을 낳아가지고 알 몇 그루미 들고 가서 시장 가서 서울 시내 가서 팔려고 해도 이 금난정권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금난정권을 가진 이 유기전 중심한 시전 상인들, 이 사람들은 또 당시 노론 벌렬들, 일당 독재하던 이제 노론 벌렬들하고 다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상인들이 특혜받은 거대 자본이 있으면 대부분 항상 정치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유기전 상인들은 노론 벌렬들하고 연결이 돼서 일부러 정치자금으로 상납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정조임금 때 바로 이제 그 오랜만에 나타난 남인 재상이 최재공이라고 있습니다. 이 최재공이 우리나라 이 정당사에 우리나라 정치사에 그 임진왜란 때 나타났던 뭐 서해 유성룡 그리고 효종 무렵에 그 잠곡 김육은 서인입니다. 서해 유성룡은 남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정조 때에 이 최재공 이런 남인이죠. 이런 인물들이 대단히 훌륭한 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재공이 이 금난정권 말이 안 된다.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고 없애려고 하니까 저항이 대단히 심한데 그 정조 임금을 설득해가지고 최재공이 정조 15년에 금난정권을 철폐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신해통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해년이라 그래서 정조 15년이 통공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거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해통공을 발표해가지고 시전 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해체시켰더니 그 다음날 기록에 보면은 그 정조 임금하고 최재공하고 나누는 대화가 그 실록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 시내의 물건값이 하루아침에 반값으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이 시전 상인들이 노론 벌렬들과 결탁해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 때 바로 정조 때 그 이런 신해통공을 실시하던 이 시대 때 발생했던 사건은 뭐냐? 한글 여성을 읽는 여성들,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에 참전하는 독립군. 이 봉오동 전투는 사실 뭐 올해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사실 봉오동 전투는 이렇게 지문에 나올 것이 아니라 청산리 봉오동 대첩은 당연히 수능 시험에서 메인 문제로 중요한 문제의 본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별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백회의에 참석하는 진골귀족, 이거 신라 이야기죠. 뭐 서울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뭐 경부고속국도로 건설하는 기술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도 대단히 이제 쉬운 문제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결국 한글 소설을 읽는 여성, 이걸 이제 그 지문으로 정답으로 설정을 한 건데요. 대단히 이제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막상 정답으로 제시한 문제는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조선의 상업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걸 갖다가 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그 제출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조선시대 마지막 문제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면 밑줄 친 창의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하고 전봉준이 충청감사에게 올린 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의군의 영수 전봉준이 충청감사에게 글을 올립니다. 일본 도적놈이 전쟁을 일으키고 군사를 움직여 우리 임금을 핍박하고 우리 백성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차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편단심 죽음을 무릅쓰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충청감사께서도 창의군과 의로서 함께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가보면 논산에서 삼가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뭐 창의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벌써 전봉준이 나왔으니까 뭐 전봉준에 대해서 뭐 조금 아는 사람이면은 문제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1.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 2. 안수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건 고구려 때 이야기죠. 3.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죠. 4. 인천 상륙작전을 수행하였다. 5.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라고 해가지고 뭐 정답을 5로 설정했습니다. 공주에 가면 금악동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 우금치가 있는데 치는 원덕 치자입니다. 고개 치자. 여기서 우금은 소를 금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언덕에서 그 산적들이 많아가지고 도적들이 많아서 소를 끌고 가다가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소를 끌고 올라가지 말아라 라는 뜻에서 우금치라고 불렸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도 너무 이게 결국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지문을 내놓고 나서는 정답은 너무 이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뭐 이렇게 놓으니까 정답은 뭐 너무 그 허무한 정답들이죠. 여기에서 이거 전봉준 이름 석자만 알면 베트남 전쟁이니 안수성 전투니 한산도 인천 상륙작전 이런 걸 갖다 문제를 낸다는 게 참 이게 유치원 문제도 아니고 제가 어렵게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내려면 예를 들어서 이 전봉준의 이 글을 쓰든지 아니면은 창의군의 영수라고 했으면은 전봉준이 저 백단에서 백단기로 하는데 백단기의 창의문이 대단히 명문이에요.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의 이름은 우리의 뜻이 결단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뭐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이러면서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창의를 하는데 그런 이제 지문을 싣고 그 다음에 이 동학농민혁명의 경과라든지 결과라든지 그거로 그 동학농민혁명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러한 것들을 질문해야 되는데 동학농민혁명 해놓고 뭐 베트남 전쟁, 안수성 전투, 한산도, 인천 상륙작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단히 이게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선시대에 대해서 한 문제입니다.